오펙스 피트니스 설립자이자 업계 최고의 교육자로 평가받는 피츠제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의 템포는 운동을 제대로 배우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 제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요. 여기서의 템포는 운동의 속도를 말합니다. 이 수축의 시간을 각각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운동의 결과가 생각보다 많이 달라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세트 후반부로 갈수록 템포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운동 템포를 정하게 되면 이를 고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통제력을 유지하고 심부와 코어 근육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우리가 운동을 천천히 하게 되면, 즉 템포의 숫자가 올라가면 우리는 신체가 각각의 수축에서 어떤 근육이 일을 하는지,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 자극인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운동의 총 볼륨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데, 예를 들면 7530 템포라면 총 합이 15로 21X2 템포의 5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작업량을 가져가게 되어 근비대가 더욱 잘 됩니다. 템포를 빠르게 하면 동원되는 근섬유가 달라지고 타입 2X, 즉 스트렝스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7530, 21X2 이 4개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우리가 흔히 운동을 할 때 밀고 버티고 당기고 버티는 순서를 거치게 되는데, 정확히는 동심성 수축, 등척성 수축, 편심성 수축, 등척성 수축의 4단계를 말하고 각각에 걸리는 초를 말합니다. 오늘 설명은 각 수축인 단축성, 편심성, 등척성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닉 워커라는 선수를 아시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디빌딩 선수이기도 한데요. 빌더들 사이에서도 특출날 정도로 신장성 수축의 템포를 길게 가져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 인간의 근육은 단축할 때보다 신장할 때 더욱 빠르게 성장합니다. 근육의 텐션을 늘려 찢고 근섬유의 손상을 빠르게 주는 신장성 수축의 근본적인 속성 때문이죠. 또한 근육이 늘어날 때 생성되는 신경근의 힘 총량은 단축성 수축될 때의 총량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세 제어가 가능하고 일관된 템포를 유지할 수 있다면 신장성 수축의 템포를 길게 가져가는 것도 근비대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4, 2, X, 1의 템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스쿼트는 신장성 수축이 먼저 시작되므로 4초 동안 내려가고 2초 동안 버티고, X는 가능한 최대한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말하고 1초간 다시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운동 템포는 초보자부터 고급자까지 운동의 성패와 그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템포에 맞는 음악을 틀어놓고 헤드셋으로 들으며 운동하는 보디빌더들이 있을 정도죠. 보통 근육 성장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받는 유명한 템포는 벤치프레스 4010, 스쿼트 42X1이나 3132, 풀업 206이 등이 있습니다. 4010 템포의 경우 벤치프레스와 같은 미는 운동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대흉근의 신장성을 극대화하고 폭발적인 힘으로 밀어올리는 방식입니다. 4개의 숫자의 합이 5이고 10RM 무게로 10번 반복하게 되면 총 긴장 상태 시간, 즉 수축 볼륨의 합을 50초 정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3121 템포의 경우 데드리프트나 스쿼트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3초 동안 내려가서 1초 버티고 2초 동안 올라와서 1초 버티는 식이죠. 풀업에서는 다양한 템포가 사용되지만 2062 템포가 꽤나 신선한데, 2초 동안 올라가고 6초 동안 내려오면서 신장성 수축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2초 버티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한 반복에 10초의 수축합이 이루어지고 5번을 반복한다면 총 50초의 수축 볼륨을 얻어갈 수 있게 됩니다. 딱 5번의 반복으로 근력과 근비대를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한 세트 안에서의 수축 볼륨을 총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는 회복 속도, 다루는 무게, 종목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지만, 40초 미만의 경우 근력과 스트렝스 강화에 가깝고 60초 이상의 경우 근지구력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0초에서 60초 내 범위의 수축 볼륨이 나오도록 세트 내 무게와 반복 횟수를 정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보자면 벤치프레스를 할 때 팔에 가능한 무게가 80kg이라면, 그리고 이때 4020의 템포로 수행한다면 총 48초의 수축 볼륨 합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오직 근비대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보디빌딩은 역도 동작이나 크로스핏처럼 빠른 수행이 요구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충분한 신장성 수축 템포를 가지고 자극을 제대로 꽂아 넣었을 때 비로소 근육이 빠르게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초중급자의 경우 직접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템포를 유지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0이나 3120 등 기초적인 템포부터 시작하되, 경력이 쌓이면서 루틴에 다양화를 준다던가 가끔씩 신선한 자극을 꽂아 넣는 관점에서 템포를 늘려보는 정도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운동했으니 잘 먹어야겠죠. 오늘은 제가 먹는 전형적인 저녁 식단을 편하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아 보이지만 재료는 간단합니다. 네이처의 마이스 군고구마, 아몬드, 닭가슴살, 블루베리죠. 냉동으로 대충 먹는 것 같아도 탄단지 균형이 완벽합니다. 자고로 식단은 맛있게 해야 한다는 주의라 1차 가공이 된 닭가슴살을 먹습니다. 인메이트 스팀 닭가슴살과 맛있다 한입 소스 제품이고요. 다 계량해서 먹습니다. 임의로 몇 그램 정도 되겠지 하고 손으로 넣으면 100%, 특히 다이어트 할 땐 더 넣게 되어 있어서요. 모든 걸 이렇게 그릇부터 계량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는 100g 정도 넣어주고, 냉동 야채도 100g 정도 넣어줍니다. 닭가슴살 2팩 통으로 뜯어 넣어주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줍니다. 익는 동안 지방 섭취를 위한 아몬드와 블루베리도 세팅해줍니다. 블루베리는 혈압, 염증, 혈액순환을 위해 먹는데 얼마나 좋은지는 화요일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5분에서 7분 정도 돌리면 요리가 그냥 뚝딱하고 완성되는데요. 소스가 닭가슴살에 포함되어 있었으니 나트륨은 따로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준비도 얼마 안 걸리고 칼로리는 비교적 낮으면서 탄단지에 야채, 과일까지 먹으면서 설거지도 안 나와서 정말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바디 프로필 촬영이 약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 식단으로 목표하는 체중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식단에 소개된 제품에 대한 구입처나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